네,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이번 피의자의 경우처럼 전자발찌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시고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끔한 차림의 이 남자 전과 18범이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일단 전자발찌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쉽게 파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원래 이제 그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었는데 예. 자꾸만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상황, 또 범죄를 재범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강철 비슷한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물리력에 의해서 어떤 도구로 이용해서 이렇게 네. 끊어내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시급합니다. 아, 그렇군요. 범행 동기를 보면은 결국 돈 문제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2015년 11월 13일 날, 그러니까 특수 강도 강간으로 해서 두 건의 그 범행입니다. 그걸로 10년, 7년, 3년에서 10년형을 살고 나왔죠. 2005년도에 예. 구속이 돼서. 그런데 결국 나와가지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뭐 네. 유흥업소도 가고 뭐 그 이것저것 잡일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뭐 보험 설계사 일도 하려고 했다가 예. 이제 이 피해자에게는 부동산 관련한 일을 같이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돼서 예. 그래서 이 피해자 60세 여성하고는 사실 그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뭐 예. 길지는 않지만 근데 결국은 돈 문제로 인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돈을 했다는데 빌려달라고, 뭐 예. 매정하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분개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영장 청구를 해서 내일 실질 심사가 열리겠지만 예. 사실은 이 말을 제대로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계획한 그 강도 살인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치밀하게 뭐 서초 경찰서나 수서 경찰서도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렌트카를 예를 들어서 대여받거나 아니면 자기 차는 또 이동을 해놓고 치밀하게 그 피해자 차를 가지고 그렇죠. 가서 또 예. 피해자 차 스포티지 차량을 팔려고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결국은 1,000여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 통장을 또 강취를 해서 네. 결국 비밀번호를 몰라서 인출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계획적이다 그렇죠. 이런 정황들이 드러난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법무부 직원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이 아파트를 두 번 갔다면서요. 네, 사실 이 부분까지는 경찰이 개입할 사항은 예.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중앙통제소 또 그 시경동에 있는 서울 동대문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이제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주 가는 동일한 장소를 계속해서 가니까 예. 그 관찰관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범죄자는 이미 그곳을 떠난 직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아마 만났는지는 파악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네.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파악을 예.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17일 날 저녁 9시 37분에 이 전자 발찌를 끊는 신호 경고음이 울려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6명의 보호 관찰관이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예. 하지만 좀 더 빨리 경찰 네. 쪽으로 공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부분 때문에 그 법무부하고 경찰의 정보 공유가 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여기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 소위 말하면 전자장치 부착법에 의하면 16조에 보면 긴급한 사항일 때 관할 지방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동 동선 지금까지 네.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과연 이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끊는 게 이게 긴급한 사항이냐 아니냐. 지금 법 조항에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네. 명시가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조에 규정은 돼 있는데 해석이 긴급하게 먼저 확인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아서 관찰소장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긴급한 사안이 강도나 살인 등 강력한 범행을 아닌 본인이 전자장치를 끊어내는 게 과연 긴급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매뉴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매뉴얼이 좀 정말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저 날치기로 안 잡혔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그런데 김 씨 동선을 이제 파악해 봤더니 안 다닌 곳이 없더라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력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해외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런 점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예.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일주일 이상을
국내 여행을 가게 되면 보호관찰관,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득하면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해외도 허가를 받으면 결국 그 해외 여행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또 네. 그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건 여러 가지 동선을 파악하고 재범이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작년 출소한 이후에 지난 5월 달에 보호관찰관 허가를 받아서 5일간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예. 근데 이런 측면은 만약에 국내에서 큰 범행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다고 했을 때 이게 국제적인 어떤 망신까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쪽에서 일각의 범행을 걱정도 저지르거나 있습니다. 이럴 네.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 외국하고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전자발찌 부착 정도면 주거를 확실하게 제한을 합니다. 네.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범주 내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게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거주 이전, 여행 자유, 해외여행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거쳐서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외 사례를 비춰보면 너무 우리는 관대한 편이죠. 너무 관대한 편이다. 네. 그런데 이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자에 비해서 담당하는 그 인력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이 많게는 20명, 적게는 지역에 따라서 5명까지 하는데 예. 사실 119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마저도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지금 54명 정도에서 늘어난 거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이 2008년도 151명,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현재 2006년도 현재까지 보면 정확하게 2,501명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로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이번에 네.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60세 된 여성이 생명을 잃는 이런 거에 비하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어떤 대응 시스템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정치권에서도 국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